자, 9월 22일 기계장치를 현금 1100만원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용문전자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15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원이다. 자, 우리가 제대로 된 분계를 한다면 자, 이 9월 22일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가 나오죠? 200만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정확하게 분계한 거죠. 이해 갔나요? 왜 200만원 손해인지? 자, 그럼 지금 200만원 제가 손해라는 건 1500에 300 따르면 1200인데 1000만원에 판 거죠. 100만원 내 돈 아니니까. 그래서 200만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분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해버리면은 얘 500만원 손해라고 들어가 있겠네.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22일 날 분계 있는 거 보면 자,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졌죠. 자, 이거 여러분들 손댈 수 있겠나요? 자,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방금 200만원 손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500만원 손해가 아니고 200만원 손해다라고 손대버리고 차변에 기계장치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럼 굳이 이 분계에서 나왔을 때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냥 새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11번 매출과세에 똑같이 1000만원의 용문이다 전자이어 혼합해서 우리 기계장치 유형자산 매각할 때 하는 것처럼 우리 대변에 기계장치 1500 차변에 기계장치 다음 번호 300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이 돈을 현금으로 1100만원 받는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그냥 분계해 놓고 기존 거 지워버려도 되고 왜냐면 분계 한 계정 과목 개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괜히 꼬일 것 같으면 그냥 제대로 해놓고 기존 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죠? 얘는 저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거 들어와 있기만 하면 돼요. 분계가. 자, 다음 9월 23일 격리 직원은 주식회사 3번으로부터 사무용품 구입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럼 우린 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했대요. 그럼 9월 23일자로 먼저 가서 보면 자,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거나 지우면 되는데 보니까 소모품비라고 처리할 건데 아래 거는 원재료라고 적어놨다. 그죠? 그럼 얘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정확한 것만 남겨놓고 지금 얘 보면 얘는 소모품비인데 아래 거는 원재료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금 사무용품 구입하고 비용 처리한 거니까 소모품비라고 돼 있어야 맞죠? 그래서 원재료를 적혀 있는 전표를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얘만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28일 제조부문의 직원 체육 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노라조로부터 구매한 행사물품 금액 230만원을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면세매입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 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면 51번 매입과세로 돼야 되는데 얘를 면세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보러 가면 9월 28일 날 부가세 포함해서 256만 원을 다 그냥 면세라고 해서 적어뒀네. 분기까지는 잘했는데 과세 유형 틀린 거에 참사죠.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아래 세로 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230만 원에 별도 이 23만 원 돌려받아야지. 그죠? 그리고 현금이다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그럼 얘도 500번대 복리후생비니까 얘도 똑같이 그 문제도 보면 알 수 있죠. 하셨으면 면세로 잘못된 회계 처리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다음. 자, 10월 2일 당사는 테크노 시스템으로부터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중앙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당사는 이를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자,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중앙 냉난방 장치. 자, 그럼 이거 개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용연수 증가는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그런데 이를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네요. 그럼 뭐 과세용만 맞춰져 있으면 계정 과목만 수선비를 건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날짜 10월 2일날 51번 매입 과세로 잘 되어 있으니까 수선비가 아니고 건물이다라고 해두면 되겠죠. 자, 다음 10월 11일 주식회사 숭실 상사에 대한 제품 판매 시 단가를 차후로 55,000원 적용하였으나 5만원으로 확인되어 수정 회계 처리한다. 단 수량은 변화가 없다. 그럼 수량 바꾸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10월 11일 날 자, 되어 있는데 단가가 바뀌었죠.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5만원으로 바꾸면 이거에 맞춰서 분기의 금액도 따라 바뀌죠. 자, 이 오류 수정할 때 조심할 건 과세 유형 바뀌는 거 있죠. 과세 유형 바뀌는 거 과세 유형 바꿔버리면 망해요. 가끔씩.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인데 과세 유형이 틀렸어 가지고 얘를 뭐 예를 들어 지금 11번이었죠. 11번이면 얘를 12번으로 제가 바꾸는 순간 아래 분기가 없어지죠. 그럼 돈 어떻게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과세 유형에 따라서 아래 분기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방금 금액 단가 바꾸는 거는 수량 단가 바꾸는 건 아래쪽에 금액만 바뀌면서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데 과세 유형 변경은 조심해야 돼요. 원상복구라고 하는 되돌리기 기능이 이런 그런 거는 회계 프로그램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끝났고 자, 이제 557페이지로 가서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557페이지. 자, 우리 회사 바꿀 건데 회사는 1060 선진 실업으로 가고 1060. 자, 맞아. 그리고 우리 그 1월 7일 날 맞죠? 잠시만요. 아, 아닌가? 응, 맞네. 우리 1월 7일 날 취업지원실장님이 여러분한테 그 취업지원 세미나처럼 해드릴 거예요. 1월 7일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자, 우리 수업 시간 중에 우리 2시간을 취업지원 실장님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시면서 PPT 하고 뭐 어떤 거 해달라고 뭐 이런 거 할 거니까 지금 우리 이번 수업 끝으로 그 빨리 취업 활동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취업 실장님이 뭐 이런저런 거 해달라 하는 거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 2주 지나고 나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그쪽 압박받을 거니까 뭐 해달라는 거 빨리 해줘 버리고 시험 쪽에만 전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왔다 갔더라고. 취업지원 실장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하고 그다음 뭐 2시간 또 제가 다시 나타나서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오시는 분은 뭐 얼굴 볼 수 있고 또 우리 목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도 되고 일단 먼저 첫날 이거 듣고 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다 쓴 후에 1대1로 그거 가지고 이제 면담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어떻게 진입해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것들하고 뭐 사항들하고 다 알려줄 거니까 저도 듣고 싶은데 못 들었어요. 7일날 저도 줌에 들어와서 같이 청강하면서 들을까?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계속 나 듣고 싶은데 계속 나가라고 눈치 줘요. 그래가지고 대면서 할 때도 쫓겨나서 막 이 동네 국기원 막 돌아다니다 오고 막 그랬는데 하도 깝깝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딘가에 내밀었어요. 그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자격 요건에 있어가지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세무 2급에 배운 걸 가지고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찾냐면 뭘 시켰을 때 맑게 알아들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다는 건 이런 공부를 했다라는 증빙이잖아. 독학을 했든 뭘 했든.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나 다 알아요. 자격증 있다고 해서 못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학원에 의뢰가 들어오는 곳은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훈련 수료한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결석이나 지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이런 식으로 와요. 왜냐면 수업 들었다는 증빙은 노동부에서 어차피 다 기록이 남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무일급 같은 경우는 세무일급 시험 그 합격 발표도 안 났는데 수료자 중에 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추천해달라 그러면 또 맞춰 추천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자격증 땄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리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여기 너무 나중에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가면은 못 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일하실 때 무조건 선임자 있는 데 가야 되지. 없는 데 가면 망해요. 힘들어 가지고 선임자가 있어야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선임자지만 걔 없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있어야 되죠.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쪽은 나중에 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웬만한 한 90%의 사무실은 첫 신입한테 냉소해요.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줘요. 막 하는 거 막 화면에 막 메뉴 막 눌러놓고선 아시겠죠? 그럼 그다음부터 자기 일 해버려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러 전화 엄청 많이 와요. 근- 근데 1년 있다가 그래서 거의 다 그만두고 딴 데 이동을 해요. 많이. 그래서 누가 잡아도 이동하는 게 거기 있는 구성원들하고 마음이 상했더라고. 그래놓고 본인이 또 나중 되면 신입한테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여자들이 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뇌 구조가 틀려서 그런가 봐요. 그 여성분들은 잘 안 가르쳐줘요. 남자는 엄청 잘 가르쳐줘요. 남자는 심지어는 모든 걸 다 알려줘요. 내가 어디 숨으면 어디 숨어 있다까지 알려줘요. 회사에는.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 남자는 내가 편하게 다니기 원하는데 여성분이 회사를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하고 뇌 구조가 틀린가 봐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무실에. 뭐 일이 힘들다가 아니고 분위기가. 그이는 뭐 세무사무실은 사무장이든 세무사든 실장이든 거기 있는 대리나 주임이나 과장이 뭐라고 신입 직원한테 뭐라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그 직원이 1년 있다 그만둘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도 뭐라 괜히 뭐라 이야기하면 자기만 중간에서 나쁜 사람 돼요. 왜냐면 결국은 걔는 가거든. 그럼 같이 있는 그 과장이 실장이나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그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장부조회를 볼 건데, 자, 장부조회를 보는 이유는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9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부조회 문제는 언젠가는 찾아요. 언젠가는 답을 찾아요. 장부조회하는 거니까 열면 되니까. 문제는 시험 시간 안에 찾는 게 우리 목표인 거지. 여기 계신 분 지금 저한테 뭐 어떤 내용이다 뭐가 있다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도 결국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시간 안에 찾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장부조회니까 한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어,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런 상황이면 저는 여기 들어가서 봅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고 그리고 또 간혹 몇 개는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같이 나오는 것들을 좀 쭉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장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선택도 잘 해야 되고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어디 들어가라고 대놓고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게 좀 비교적 많이 쉬워요. 근데 두 시험 다 전산회계 1급은 세 문제로 9점을 가지고 있고 3점씩 회계사의 시험은 두 문제인데 4점씩에서 8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조회 문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객관식이 아니고 회계 1급에서는 금액을 쓰고 거래처 이름을 쓰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찍지도 못해요. 자, 그럼 우리 장부는 우리 메뉴 1060으로 들어와 있으시죠? 그럼 우리 조회를 할 때는 자, 일반적으로 여기 장부 관리 적혀 있는 곳에 여기 이 메뉴들 하고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탭이라고 위에 탭이 있어요.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물어보는 걸 어디 들어가서 볼 건가. 자, 그럼 제가 장부 하나하나씩 그냥 짚으면서 어떤 상황이 때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또 같이 들어가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보고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래처 원장이 적혀 있네요. 자, 그럼 거래처 원장은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말해주면서 거래처를 알려주거나 거래처를 물어보는 경우, 이때 거래처 원장을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예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혹은 우리 외상 매출금 발생액은 얼마인가, 혹은 외상 매입금, 상환액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우리 외상 매입금 잔액이나 혹은 발생액, 상환액 같은 게 가장 큰 거래처는, 이런 형식으로 계정 과목을 알려주면서 거래처도 알려주고 금액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크고 작은 거래처가 어디냐 물어볼 때 거래처 원장이 가장 우리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장부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자, 거래처 원장으로 가서, 자, 이건 제일 많이 들어가 보는 사람이 잘해요. 세무이급은 따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전표, 매매처전표에 얘네들이 섞여 있을 거고, 회계일급만 얘네들로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일기 예정 기간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까지 먼저 쓰시고, 거래처는 전부 다 보고 싶으면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엔터 치면. 자, 그럼 지금 이 기간 동안 거래처에서 이제 외상 매출금이 생기고 또 회수하고 이렇게 되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써져 있던 곳에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명보전자의 경우에 지금 차변에 있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거고, 대변에 있는 거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예요. 우리 분개할 때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써야지 회수한 분개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데 돈 받으면 지우니까 지우기 위해 대변 간 거예요. 그래서 대변 금액이 회수인 거예요. 그럼 처음 생길 때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명보전자를 가지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금액 두 개 중에 또 하나 찾아야 될 거잖아요.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겠죠. 회수액 물어보거나 발생액을 물어볼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발생액이 가장 큰 곳을 물어보면 이 차변이라는 글자 누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그죠? 또 잔액을 물어보면 잔액을 클릭하면 얘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니까 얘는 그럼 이걸 물어봤을 때 얘가 제일 편하겠죠? 방금. 자, 그럼 자주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한번 우리 수업 중에 슬쩍 언급을 했었는데, 자, 외상 매출금에 가지고 보면 외상 매출금 회수는 대변이고 발생은 우리 차변이에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우리 상환은 갚는 거니까 비추리기 위해서 차변이고, 외상 매입금이 발생하는 거는 대변에 발생을 하죠. 여기에 적혀 있는 잔액을 보란 이야기예요.
자주 물어볼 거예요. 자, 다음은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이라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탐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안 써요. 왜냐면 다른 세무회계 프로그램에도 없는 거고, 얘가 몇 년 전에 만들어서 넣었어요. 편리하다고 좋다고 만드는데, 저는 다른 거에 불편함을 못 느껴서 얘를 안 쓰기 때문에. 근데 다른 장부들을 조금 모아뒀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얘만의 장점을 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면 써보세요. 근데 K랩 아니면 이 메뉴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K랩 말고 나머지 지금 제가 여는 건 만들어야 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있는 거고, 얘는 장부가 아니고 그냥 조회용 메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정별 원장 있죠. 자, 그럼 계정별 원장은 정말 문제에서 계정 과목만 가지고, 그리고 계정 과목인데 우리 그 한 달 미만 일정 기간에 대한 증감을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왜 제가 한 달 미만으로 잘라버렸냐면 원래 한 달짜리로 하면 여기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여기보다 더 편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미만짜리는 또 여기 쪽에서 보는 게 수월한데, 얘는 계정 과목만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정 과목만 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잘 안 쓰는 장부예요. 얘는. 자, 우리 1월부터 3월까지로 해서 계속 좀 볼게요. 그럼 계정 과목은 뭐 쓰면 하나만 나올 건데 그냥 엔터 치면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있죠.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나? 그럼 외상 매출금만 하나 쓸게요. 그럼 외상 매출금을 장부에 썼던 날별로 해서 전부 다 쭉 다 써주는 거예요. 자, 제가 정신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월계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장부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 누계는 사용을 하지 마세요. 누계, 얘는 왜 이 누계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면 옛날 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누계는. 자, 지금 예를 들면 이거 화면만 보시면 4월부터 제가 6월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4월 달 거가 하나도 없는데 얘가 붙어 있죠. 그럼 지금 4월부터 5월까지 금액 물어보면 사실 1200이어야 되는데 누계 쓰면 3223만 원 잘못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계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월로 만약 얘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달달이 적혀 있는 걸 합치는 거지. 합치는 거지. 세 달치를 어차피 뭘 해봐야 세 개밖에 없잖아. 합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누계를 사용하는 순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먼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날짜가 1월 15일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한 달 미만으로 짧게 할 때는 또 얘가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미만으로 짧게 할 때는. 자, 이게 우리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고, 다음 현금 출납장이 있죠. 자, 현금 출납장은 현금 잔액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현금 유입 유출액을 물어볼 때에 현금 출납장이 편해요. 자, 그 현금 출납장을 보면
1월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2월 29일 날 잔액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월 29일 하면 거래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써주면 마지막 거래 있었을 때의 잔액이 우리 지금 현재 잔액인 거예요. 내가 조회한 날의 마지막 날 있죠. 그 잔액이 우리 그 여기에 잔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유입액, 유출액은 입금이 유입이고 출금이 유출이겠죠. 현금에 입금, 출금 적혀 있으니까 이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누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월 달 거만 제가 조회했는데도 금액이 틀리고 있잖아 지금 월계랑 누계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의 기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 월별로 더하기를 하셔야 돼요. 월별로 더하기를. 자, 이게 우리 현금 출납장이고 전에 대단하신 분 봤는데 일반 전표에 2월 29일 하면 여기 잔액 나온다고. 정말 예리하신 분이죠. 현금 잔액 물어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어디든 간에 다만 찾으면 돼요. 우리 봤던 잔액이랑 똑같잖아. 29일 그죠? 음. 자, 다음 우리 일개표, 월개표. 자, 일개표, 월개표는 좀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장부인데, 자, 이건 우리가 계정 과목 분류를 이야기하고 우리 판관비, 제조원가, 제조경비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류를 이야기하고 하거나 혹은 우리 그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현금 거래, 대체 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복리후생비인데 현금 거래, 대체 거래 이걸 따로 많이 물어보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부예요. 자, 그럼 일개표, 월개표를 들어가서 보면 자, 일기 예정인 1월부터 3월까지 1월 1일부터 3월 뒤에는 그냥 엔터 치면 마지막 날 나오죠. 앞에는 엔터 치면 첫날 나오고 근데 일개표, 월개표는 그냥 날짜를 쓴다 얘는 월만 쓴다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세 달이면 똑같아요. 1월부터 3월 한 자료나 얘나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름 이렇게 나오면 얘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인 거고. 그럼 여기에 보면 마치 합계잔액 시산표처럼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물어볼 때 뭐 우리 제조 원가가 얼마냐 아니면 제조 경비가 얼마냐. 제조 원가와 제조 경비는 다른 거예요. 제조 경비는 우리 비용 중에 500번대 쓰는 거고 제조 원가는 물건 만들 때 그 경비랑 그리고 원재료가 들어간 거랑 인건비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판관비가 얼마이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임금 같은 경우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한 돈 대체는 뭐 안 줬거나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것 이렇게 현금 거래 대체 거래를 계정 과목으로 짚을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지금 다 현금으로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장부는 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는 우리 지금 이걸 가지고 보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주의할 게 월을 질문할 때는
그때는 각 월별 조회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 그냥 흔히 우스갯소리로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월을 질문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조 경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 달인가? 일기 예중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 조회할 때 1월부터 1월까지다라고 하고, 각 월별로 하는 거 1월부터 1월까지 해서, 우리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게 제조 경비면 제조 경비가 이 금액이죠. 그럼 그 다음은 2월부터 2월 해서 제조 경비 이 금액, 다음 3월부터 3월에서 제조 경비가 이 금액이다.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1월 달이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우리가 1월부터 3월을 해서, 자, 1월부터 3월로 했어요. 그래서 제조 경비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떠요. 더블 클릭하면 창이 떠요. 그럼 이걸 보고 여기에 월계 나오네 라고 하면서 비교하시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계정 과목에서 임금이다, 복리후생비다,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계정 과목 한 개지 분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월을 물어보면 우리가 방금 제가 노가다한 것처럼 1월부터 2월, 2월부터 2월, 3월부터 3월에서 월별로 계산을 하셔서 적어놓고 어느 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분계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진 제가 정리할 건 없어요. 제가 조회할 때 들어갈 일은 없는데, 분계장은 말 그대로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분계한 게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쓸모에 의한 분계를 하기에는 이 많은 거에서 뭘 어떻게 찾아? 딱 봐도 얘는 뭐 메인 매출 전표다, 뭐 얘는 일반 전표다, 이런 느낌들은 있죠. 그냥 전표 입력한 분계했던 거는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얘가 우리 일반 전표 따다닥 하면 일반 전표만 나올 거고, 메인 매출 전표하면 메인 매출 전표만 나올 거고. 근데 이거 봐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찾기에는 너무 정보가 좀 세밀하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 들어오는 장부 중에 한 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우리가 조회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자, 다음 총계정 원장을 보면, 이 총계정 원장이 제가 계정별 원장을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총계정 원장은, 자, 이건 우리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서, 자, 플러스 쓰는 건 함께 물어보는 거, 심표는 이거나 저거나 그런 뜻이고, 물어보면서 월을 물어보면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잔액이 가장 큰 달, 발생액이 가장 큰 달, 매입한 금액이 가장 큰 달, 이렇게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해요. 자, 지금 계정별 원장이 편하다고 말한 건, 자, 우리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큰 달 물어봤다고 볼게요. 1년 중에. 시험 때는 상반기 중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럼 총계정 원장 가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러분들 원재료라고 쳐보시면 월별로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쓴 게 다 나오죠. 그럼 1년 중에 제일 큰 데는 9월달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월별로 찾기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 계정별 원장을 제가 잘 안 썼던 이유가, 지금 우리 앞에 계정별 원장 1월부터 3월까지 봤었었는데 2월달 거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2월달 거만 계정별 원장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계정별 원장 가서 막 월계 보는 것보다 여기에다 월계에 대한 내역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합계는 여기서 쉽게 보니까 총 계정 원장을 주로 들어가지 계정별 원장을 잘 들어가는 횟수는 좀 작아요. 대신 얘는 뭐 한 달이 아닌 미만의 단위의 금액 기간으로서는 따로 분류해서 보여줄 수가 없죠. 총 계정 원장이 얘는 해봐야 얘를 보름이라 그러면 얘 두 개만 더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직접 보면서 더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계정별 원장이 이제 또 효율적이니까 제가 계정별 원장을 계정 과목 한 달 미만 일정 기간 증감을 물어보거나 하면 그때 들어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얘는 계정 과목을 월 단위로 물어보면 얘가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다음 아이고, 이제 메인 매출장이 있죠. 메인 매출장은 우리가 과세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경우 이때 여기에 들어가면 과세 유형별로 전부 다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카드 거래와 현금 영수증 거래는 여기에서만 조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와 같이 신고서 같은 경우는 얘 둘이를 전부 다 합쳐버려서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만 있었던 거, 현금 영수증만 있었던 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 보여준 거는 여기에서만 볼 수 있지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나 그런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카드 거래면 뭐 매출이면 17번, 매입이면 뭐 57번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얘는 과세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들어갔을 때 얘 주의할 게 조회 시 매출 매입 꼭 필히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 안 하면 들어가는 순간 뭘 보긴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못 찾아요. 자, 그럼 메인 매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자, 그냥 엔터 치면 전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상황일 때 과세 이용한다고 뭘 어떻게 찾을 거야? 그죠? 이건 찾을 수 없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래서 매출이다 매입이다 꼭 필히 선택하라는 게 이거예요. 그럼 매출을 선택을 하면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매출에서. 그럼 방금처럼 카드였으면 카드 과세였으면 17번 누르면 17카가라고 한 게 다 들어왔죠. 그럼 시험에서 우리 일기 예정 신고 기간 카드 매출한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라고 하면 분기 누계. 공급 대가 물어보면 예 합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매입에서도 우리 현금 영수증 수취한 거. 매입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61번 현금과세에서 부가가치 분기 누계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이 메인 매출장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우리 천홍 씨는 일단 찍으시고.